5월 27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연이율 1.5% 감소하며 속보치 마이너스 1.4%보다 부진했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 명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4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3.9% 감소해 6개월째 하락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많은 혜택을 누리며 법과 원칙을 훼손해왔다며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유로존의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석유와 가스 기업에 25%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고 가계 에너지 비용에 24조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브로드컴이 VM웨어를 77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규모의 M&A입니다.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빅테크와 소비주들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발표된 가운데 시장이 과연 반등의 기세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상승폭을 확대하며 모두 강세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1.61% 상승하면서 32,637선, 유가 급등 속에 S&P 500 지수 에너지 섹터의 강세와 함께 1.99%, 2% 가까이 올라졌습니다. 소폭 약세 출발했던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 AMD, 애플 등 기술주들의 급등세에 힘입어서 오늘 2.68%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일 발표된 미국의 5월 FOMC 의사록을 통해 미 연준이 이미 제시한 기조의 금리 인상을 해나갈 것으로 재확인되면서 안도한 모습이었는데요. 프랑스 캬크 지수가 1.78%, 독일 닥스 지수도 1.59%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우리 시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2,640선을 웃돌았던 코스피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0.18% 내린 2,612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0.14%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에 2거래일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5% 상승하며 3,12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던 홍콩 항생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규제가 경기에 악영향을 지속해서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했다는 평가입니다. 0.27%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 하향과 함께 일본 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0.27%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시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007%포인트 오르면서 2.75% 기록을 했고요. 2년물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를 보이며 2.49%로 장단기 국채 수익률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실적 기업들 덕분에 시장이 올라진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들 전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의 실적 발표를 통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지속적인 성장 기대 속에 상승 전환을 하고 애플과 테슬라 등 개별 기업들의 호재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대체로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며 안도랠리 기대가 부각된 가운데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술주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다양한 소식들 더욱더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일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해서 그동안 변동성 확대 요인이었던 경기 침체 이슈를 완화시켰습니다. 오늘도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가 견고한 실적과 낙관적인 연간 전망을 발표하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감소 우려를 완화시키며 관련 종목군 중심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키며 주식시장 상승 확대를 견인했고요.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장 초반 5% 넘게 하락을 했지만 그동안 하락으로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와 데이터 센터 향 매출 급증을 기반으로 향후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한 점도 전반적인 기술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 넘게 하락했던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유지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테슬라도 독일 공장 확대 소식 등으로 급등하는 등 개별적인 호재 또한 주식시장 상승을 이끈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체로 주식시장은 그동안 변동성 확대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기대를 높였고 공급망 불안 또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이슈마저도 이제는 완화되는 과정을 보이자 상승한 것인데요. 여기에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심리까지 유입되면서 단기적인 안도랠리 기대를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강수민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증시 개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2분기 매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국 봉쇄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 초반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긴 했었지만 결국 5%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브로드컴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한편 브로드컴은 VM웨어를 6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7조 원에 인수합니다. 현금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인데요. 올해 성사된 인수합병 가운데 이번 거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오늘장 브로드컴은 3.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또 조정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장 주가가 20% 가까이 오른 모습입니다. 네, 이제 어제 노드스트롬에 이어서 이렇게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 호조가 앞서 월마트와 타겟 등 다른 소매업체들의 실적 부진을 우려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달러제네랄도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13%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가 증가했고요. 중국 내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 성장이 좋은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알리바바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장 15% 가까운 강세를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바이두도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오늘장 14%대로 크게 올랐고요. 코스코와 갭 그리고 지스케일러는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코스코가 5.6%, 또 갭이 4%대 오르고 있고요. 지스케일러의 경우는 무려 7%나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트위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수자금 가운데 자기 자본 조달액을 335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트위터는 광고를 위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한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억 5천만 달러를 우리 돈으로는 약 1,90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장 트위터의 경우는 6.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월가 아이브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제프리스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1,250달러에서 1,050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트위터 인수나 중국 폐쇄 등 여러 악재 때문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테슬라는 7%대로 크게 오르면서 700달러 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룰루레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의류 소매업체들의 거시 환경이 불투명해 보이지만 다른 경쟁사보다 룰루레몬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평가했고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룰루레몬 10%대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아이폰 14 출시 지연이 과장되었다고 설명했고요. 오늘장 애플의 경우는 2.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엔은 아마존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오늘장 아마존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루프는 맥도날드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가장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2분기 동일 점포 매출 성장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오늘장 맥도날드의 경우는 1%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스타벅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업계에서 가장 좋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오늘장 스타벅스의 경우는 2.7%로 크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코엔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코인베이스를 최고의 거래소 중 하나로 평가했고요. 특히 구독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강점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들어 코인베이스는 70% 넘게 빠졌지만 오늘장에서는 4%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2분기 영업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오늘장 6% 올랐고요. 또 올 여름 항공권 예약에 있어서 강력한 수요가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하락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스노우플레이크의 경우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EPS는 예상을 하회했고 또 2분기 영업 손실을 전망하면서 오늘장 프리마켓에서도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장 결국 4.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머크의 경우는 다우지수 30개 편입 종목 가운데 오늘장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1.5% 내림세를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를 두고 여전히 헝가리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동량, 즉 휘발유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유가는 모두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WTI는 지난 3월 23일 이후 최고가로 마감했고요. 이 브렌트유 역시 지난 3월 25일 이후 6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WTI는 3.25% 오른 11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브렌트유도 2.83%, 거의 3% 근접하게 상향 곡선 그리면서 117달러 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그간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왔던 천연가스는 오늘장에서는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산 천연가스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2%대 강하게 빠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조만간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천연가스 2.07% 정도 낙폭 키우면서 8.7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농산물 알아보겠습니다. 대두와 대두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해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대두와 대두유 상승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격 좀 보도록 할게요. 대두는 2.65%, 대두유는 1.88% 정도 초록불 켜내고 있습니다. 1,725센트와 80센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는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72%를 기록했지만 이전 5년의 평균치인 79%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옥수수 가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1%대 빠지고 있습니다. 1.11% 내려가면서 763센트 선 안착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밀 살펴보겠습니다. 밀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하락세를 탔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먼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 세계는 식량 공급난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해준다면 식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회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밀을 포함한 전반적인 작물 재배에 유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밀이 주로 자라는 남부 평야에는 평년의 6배에 달하는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밀 가격도 볼게요. 현재 약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54% 정도 내리막길 걸으면서 1,142센트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 알아보겠습니다. 커피는 이렇다 할 만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주 재배 지역인 브라질에 커피를 키우기가 어려운 건조한 기후가 예측된다는 사실뿐이고요. 그간 전통적인 이유로 꼽혔던 해알이 달러 대비 월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떨어졌다는 점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알화의 강세는 브라질 커피의 수출과 판매를 억제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장 커피 가격 보도록 할게요. 2.45%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466달러 선 오르고 있습니다. 커피 가격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225선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설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인도의 설탕 판매 금지령에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따른 여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장 설탕 가격 보도록 할게요. 이와 관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0.71% 정도 1% 가까운 낙폭 키우면서 19센트 선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원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목은 다소 독특한 원리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차례대로 짚어보자면 일단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은 목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는 견조하지만 비싸지는 가격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목재 가격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목재 가격의 약세를 견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공급난 때문에 공급 자체가 어려워서 구하기가 힘들어진 것도 같은 결에서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우려가 조금은 덜어졌다는 이유로 어제장부터는 독특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장 원목 가격 볼게요. 5% 가깝게 탄력받고 있습니다. 4.79% 정도 오름세에 탑승한 모습이고요. 68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속 원자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어제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오는 6월과 7월에 다시 한번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더 비상할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는 1,820달러 선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분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 보도록 할게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25% 정도 오름폭 키우고 있고요. 1,851달러 선 안착한 모습입니다. 은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현재 21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이 포착되는 소식은 없었고요. 다만 달러화 강세와 전쟁발 공급난 이 두 가지 이슈를 계속해서 주시하시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이 잘 따라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 가격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팔라듐은 0.6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2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백금은 0.92% 정도 1% 조금 안 되는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917달러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도 1%대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7,133달러 선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아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은 비철금속의 하락세 속에서 함께 낙폭을 크지는 않은 폭으로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0.13% 정도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3,7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 알아보겠습니다. 구리도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격에 하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주요 금속 소비국인 중국이 코로나 봉쇄령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또 한 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름세 견인할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탄력이 조금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원자재는 등락을 거듭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0.35%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4.17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석과 알루미늄 그리고 나베 가격 한 번에 알아볼게요. 주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대 2% 근접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1.8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34,450달러 선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알루미늄과 납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떨어지고 납은 오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현재 0.14%대 약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870선 움직이고 있고요. 납 같은 경우는 1%대 초록불 켜내고 있습니다. 2,12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장 특징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장에서는 기업들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미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과 미증시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추종하는 펀드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면화 추종 펀드와 자본 건전성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는 약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가 예상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14%까지도 주가가 점프했습니다. 다른 중국 혹은 인터넷 관련 중국 기업들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관련하여 오늘 상승한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베스코 ETF 살펴보겠습니다. 티커명은 PGJ입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미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7% 이상 상승해서 26달러 선에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GJ 상위 보유 종목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기업들이죠. 바이두와 알리바바, 핀두오두오, 그리고 징뚱닷컴과 니오 담고 있습니다. 각각 8%가량씩 보유하고 있고요. 이어서 중국 인터넷 기업 네디즈를 6.94%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송기업 JTO 익스프레스를 5.5% 편입하고 있고요. 트립닷컴과 리오토 이외에 중국 부동산 플랫폼 1위 기업인 K홀딩스까지 고루 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 모두 오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날장에서 아마존과 이베이가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도어대시와 자동차 부품 기업 카파츠 각각 7% 그리고 9%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해당 종목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리테일 ETF도 이날장에서 6.4% 상승해서 33달러 선가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ETF는 프로시어스에서 운용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행 기업들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모바일이나 어플로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포괄하는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ETF로는 앰플리파이의 비슷한 펀드 아이바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편입 종목 비중을 상정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둘의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종과 YTD 면에서 프로시어스의 온라인 리테일 ETF가 조금 앞서고는 있으나 둘이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오늘은 5에서 6%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40%대의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이 면화 가격이 1년간 120% 상승했을 정도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면화 가격의 상승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인도 라자팔라얌의 의료복 제조업체가 운영 중단에 들어가면서 5천여 개의 기기의 운영이 멈췄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날장 면화 관련 ETF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바클레이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튼 서브인덱스 TR-ETN 보시겠습니다. 티커명은 BAL이고요. 블룸버그 면화 서브인덱스를 추종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면화 가격 움직임에 집중을 하는데 현물 가격이 아닌 선물 기반 지수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당 펀드는 2018년 1월 17일부터 운용을 시작했고 운용 보수는 0.45%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서는 약보합 보여줬고 올해 들어서는 34%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BAL과 비슷한 농업상품 관련 ETF 수익률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밀과 옥수수 그리고 곡물 관련 ETF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지만 올해 등락률은 30에서 50%대로 높은 편입니다. 이 중에서는 커피 ETF만이 올해 들어서 소폭 내림세 보이고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는 International Developed Capital Strength ETF 이날장에서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으며 화면에서처럼 올해 들어서도 18% 이상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FICS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성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잠재성이 있는 다양한 종목들에 투자하는 펀드이고요. 현금이 많고 부채는 적으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양호한 기업들을 추종하기 위해서 The International Developed Capital Strength라는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특정 계산을 통해서 변동성 점수가 낮은 50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고 각 산업이나 국가가 30% 이상 비중으로 담길 수는 없게 하여 편중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유럽 기업들을 많이 담고 있고 섹터별로는 금융주와 소비재, 기술주와 헬스테크 순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체로 2%대의 비중으로 다양한 업체들을 고루 들고 있는 펀드인데 이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금융서비스 관련 기업인 오비크와 전자부품 업체 무라타 제작소 같은 일본 기업을 2.3% 또 2.27% 담고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 중에서는 하이네켄과 노바티스가 2.11%씩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ETF 시황 짚어봤습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연이을 1.5%로 집계되면서 속보치와 예상치 모두 하회했고 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4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3.9% 감소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미국의 GDP입니다. 지난번 속보치가 마이너스 2.4%로 집계됐는데 지금 1% 더 빠졌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이을 마이너스 1.5%로 집계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각 26일 지난 1분기 미국 GDP 증가율 잠정치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GDP 증가율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총 3차례에 걸쳐 발표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잠정치입니다. 이는 앞서 지난달 공개된 속보치 마이너스 1.4%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와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속보치 발표 당시 시장은 1분기 역성장의 주 원인으로 무역 적자와 기업들의 재고 투자 둔화,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에 주목했는데요. 무역 적자의 경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잠정치를 더 포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잠정치는 개인 인벤토리와 주거 관련 소비 지출이 위축된 탓에 하락폭이 속보치보다 컸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와 관련해 지난 분기 마이너스 성장폭이 커진 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5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2분기 GDP 성장률은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로 소비자 지출이 아직 견고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해당 소식에 오늘 미국 증시 사실 흔들리지 않을까 좀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블룸버그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국제법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중국의 견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14%에서 11%로 인하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회복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의 견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국제법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중국을 더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이슈도 같이 짚어주시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26일 조지 워싱턴대 연설 중에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국제 질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이유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미국은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해당 도전은 중국이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이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과 기회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성공을 가능케 한 법과 합의, 원칙 기구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는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대중국 정책의 핵심으로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동맹과의 긴밀한 제휴,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동맹 결속을 통해 중국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블룸버그는 이번 발언이 중국 견제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의 발언이 이례적으로 직접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들은 다양하게 내놨었는데 이번 발언만큼은 좀 직접적이었다, 이례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브로드컴이 VM웨어를 610억 달러에 인수하며 우리 돈 77조 원 이렇게 인수했습니다. 또 소매 판매 업체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또 국제 유가가 3% 오르면서 유럽연합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입니다. 6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조 원인데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큰 M&A 규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신칩 강자인 브로드컴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VM웨어를 610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브로드컴은 현금과 주식 교환 방식으로 VM웨어를 인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브로드컴이 제안한 가격은 VM웨어 주식 한 주당 142.50 달러입니다. 이는 수요일 종가의 48%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붙인 수준인데요. 이번 거래는 올해 초 추진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인수로 기존 브로드컴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3배 가까이 불어나고 소프트웨어 매출은 전체 매출의 45%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브로드컴은 인수합병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CA테크놀로지, 시만텍 보안사업부 등을 인수해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인수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국의 소비 심리 그리고 소비 상황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인플레이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메이시스, 달러트리, 월마트, 타겟의 실적을 분석하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먼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와 미국판 다이소인 달러트리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타겟과 월마트는 인플레이션으로 비용 압력에 직면해 실적이 부진했다고 전했는데요. 메이시스와 달러트리의 실적이 좋아진 건 미국 소비자들이 의류 구매를 늘리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할인 체인점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미국인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고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이 백화점인 메이시스를 찾게 됐고 그 결과 식료품과 생필품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달러트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달러트리와 같은 할인점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경제 전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약세장 모델이 개선됐다면서 저점 매수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밝혔고 또 헤이맨 카피털의 카일 베스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은 비트코인의 적정가가 38,000달러라면서 가치가 현재 저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지금 현재 3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많이 상향 조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이슈는 시티그룹의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른 날에 좀 기분 좋은 전망이 아닌가 싶은데 저점 매수 구간에 도달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시티그룹이 약세장 모델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약세장 체크리스트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약세장 체크리스트는 신용 스프레드, M&A 활동, 자금 흐름 등 증시 약세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현재 총 18개 중에 6개의 약세장 신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말 총 8.5개의 신호에서 줄어든 수치라고 했는데요. 시티그룹의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인 로버트 버클랜드는 위험 신호의 수가 줄어들면 통상적으로 주식이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총 18개의 약세장 신호 중 6개가 감지될 때 약세장 속에서도 12개월 동안 평균 31%의 이익을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같이 증시가 일제히 올라준 날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반면에 카일 바스는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헤이먼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카일 베스 CIO가 미국이 내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일 베스는 CNBC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물가가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성장 둔화를 암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 경제가 점점 식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수준이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연준의 긴축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큼 충분히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연준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2.8%를 찍으려면 경제가 남은 3분기 동안 평균적으로 4%씩 성장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작다고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공행진하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 자,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